159쪽에 공기 조화 이론이죠. 우리가 바로 전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셨냐면 냉동공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고요. 냉동공학. 이제 실제 어려운 건 다 끝나신 겁니다. 냉동공학. 뭐 비중도 높고 우리가 좀 100% 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좀 있었지만 공기 조화는 비교적 제가 비중이 뭐 보통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중은 뭐 냉동공학보다도 좀 작고요. 작고 그 다음에 비교적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습공기 선도라고 있는데 그 습공기 선도 그래프만 좀 잘 이해하시면 무리 없이 그냥 무난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기 조화. 공기를 조화롭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화롭게. 어떻게 조화롭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조실에서 여러분 보통 그 건물에 보면 기계실이라고 하는 데 있죠. 기계실이라고 하는 게 기계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공조실, 공기조화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공조실 그러는데 그 공조실에서 뭡니까? 난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일러를 가동하는 거고 냉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냉동기를 가동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뭐를 맞춰요? 공기조화라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온도 맞추는 거죠. 온도. 그래서 공기조화는요, 온도 조절,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습도 조절. 습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공기조화랑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류도 중요합니다. 기류. 여러분 그 공기 속도 있죠? 공기 속도. 이걸 기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니까 청결도. 공기 속에 이물질, 먼지나 이런 거를 잘 제거해서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것도 공기 조화에 포함됩니다. 청결도. 그래서 온도 조절, 습도 조절, 기류 조절, 청결도, 이물질 제거. 그래서 요 4요소를 우리가 공기조화의 4요소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기조화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런 거를 조절해서 조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조화의 4요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온열 환경의 4요소라는 게 있어요. 또 온열 환경 이거 말고 별도로 이제 문제에 나와요. 공기조화의 4요소는 온도, 습도, 기류, 청결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온열 환경은요 온도 조절, 습도 조절, 기류 조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청결도가 빠지고 뭐냐면 온열이니까 따뜻한 환경이니까 복사열, 청결도가 빠지고 대신 복사열이 추가된 게 뭐냐면 온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조화의 4요소, 온열 환경 4요소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기조화를 왜 하느냐? 목적. 첫째, 사람을 위해서 공기를 조화한다. 그러면 보건용 공조. 그 다음에 기계 있죠, 기계. 각종 산업용 기계. 뭐 이런 기구, 장치. 아무튼 기계를 위해서 공기 조화를 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업용 또는 산업용 공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서 공기조화의 종류는 보건용, 공업용 두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실내 공조 조건에서 쭉 있는데 그 밑에 쭉 보세요. 거긴 필요 없고요. 맨 밑에 참고란에 보세요. 참고. 정지공기라는 건 실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정지공기. 공기가 그대로.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실내를 밀폐시켜 놔도요. 절대로 공기는 정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창문도 막아놓고 출입문 막아놨지만 여러분 창문에 있는 근처의 공기는 온도가 어때요? 낮죠. 한겨울이다라고 보세요. 겨울철. 그럼 창가에 있는 공기 온도는 낮죠.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즉 부피가 줄어들어서 어때요? 무거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무거워져요. 무거워진 공기는 아래로, 다시 더워진 공기는 위로, 더워진 공기가 채워지고요. 무거운 공기 다시 아래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환. 그래서 정지 공기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류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공기 좋아, 기류. 이 기류 조절도 중요합니다. 기류 조절. 그래서 가장 쾌적한 기류 속도. 그건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가장 쾌적한 기류 속도. 요거. 뭐 우리 교재에서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냥 우리는 0.1에서 0.2m/s.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가장 쾌적한 기류 속도. 0.1에서 0.2. 그래서 제가 이 냉방장치도 온도는 줄이고요. 온도는 좀 줄이고 풍량은 좀 줄이는 게 쾌적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시스템 에어컨 보시면 여러분 소형 패키지 에어컨 보시면 어떤 에어컨 나와요? 무풍 에어컨 나오잖아요. 무풍. 기류가 크면 불쾌감을 느끼죠. 기류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가장 쾌적한 게 0.1에서 0.2.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실내 환경의 조건. 그럼 실내 환경의 조건을 어떤 상태로 할 때 가장 사람이 쾌감들을 잘 느끼냐.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건데 하계, 동계, 중간계 뭐 이렇게 있죠. 중간계는 뭐 봄, 가을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온도가 써져 있고 습도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다 계절별로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가장 쾌감도가 좋은 온습도는 얼마냐. 쾌감도 문제에 나오면 그냥 온도는 약 22도씨고요. 습도는 60%로 보시면 됩니다. 22도씨 정도의 온도에 습도는 60%. 요게 가장 쾌감도가 좋다. 그냥 이 기준으로 해서 문제에 나오면 이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하계, 동계 뭐 다 외우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이제 쭉 넘어가요. 거기는 뭐 소음이나 뭐 이런 건 할 거 없고 공기의 성질을 보세요. 161쪽에 공기의 성질 보시면 이제 거기 건조 공기라는 게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가 막 나옵니다. 포화 공기, 습 공기, 건조 공기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건조 공기. 공기 중에서 이 공기 중에요. 수증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공기를 건조 공기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1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실제로 건조 공기는 존재하냐? 이런 건조 공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항상 공기 속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수증기. 아무리 습도가 낮아도 습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0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조 공기. 자, 어쨌든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공기, 건조 공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 대기 중에 공기 구성이라고 돼 있어서 질소 78.1%, 산소 20.9, 알곤, CO2, 기타 가스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셔야 되죠. 요거 공기의 평균 분자량. 우리 대부분 다른 물질들은 평균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 예를 들어 질소의 분자량, 산소 분자량 이렇게 얘기하지 공기처럼 평균 분자량 이런 말은 안 쓴다고요. 근데 공기는 왜 평균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때그때 조성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질소가 78.1%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이거는 장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78.2가 될 수도 있고 산소 같은 경우 뭐예요? 21%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죠. 그때그때 다른 거를 그냥 평균을 내보면 약 평균 분자량은 얼마가 되냐? 29. 이건 아셔야 됩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그냥 29로 생각하고 무슨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9로 생각해서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이론 공기량 뭐 이런 거 따질 때 질소가 몇 프로 있다고 배우셨죠? 79%. 산소는 21%. 기타 가스는 그냥 무시했죠. 기타 가스가 약 1% 정도 있는데
알곤이나 CO2 이런 기타 가스는 무시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기타 가스, 알곤이나 CO2가 존재하는 거죠, 공기 속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공기 말고 무슨 공기가 나오냐면 습공기가 나오죠. 습공기는 뭐냐면, 건조 공기는 수분이 하나도 없는 공기고요. 습공기는 공기 중에 수분이 포함된 공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 공기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 이 공기가 다 무슨 공기입니까? 당연히 습공기죠. 일반적인 공기가 다 습공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화공기.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공기 온도에 따라 한계가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포화공기. 자, 보세요. 포화공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돼, 이제. 지금부터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X축을 제가 그린 건 뭐냐면, 온도값이 온도값. 자,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겁니다. 특히 온도값 무슨 온도냐면요. 건구 온도를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뭐냐면, 제가 그 수증기량이라고 쓰고 싶은데 좀 쉬운 말로, 수증기량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절대 습도라고 쓸게요. 자, 보세요. 절대 습도. 이 절대 습도가 뭐냐면, 이게 공학적이냐 일반적이냐에 따라서 조금 절대 습도가 일반적인 절대 습도를 얘기하는 거하고 공학에서 얘기하는 절대 습도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 보세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정해져 있다. 최대값이. 근데 그 값은 온도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온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세제곱미터다. 이 공간이 1세제곱미터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양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양이. 근데 이 양이 어떻다고요?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량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양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강을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일 때 이런 거고, 이러면 일반적일 때. 근데 우리 공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세제곱미터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 속에 건조공기가 들어있어요. 건조공기. 건조공기. 자, 보세요. 이렇게 수증기가 들어있겠죠. 이 공간이 1세제곱미터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어떤 공간 속에 있는데, 어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수증기도 있고 건조공기도 포함되어 있겠죠. 건조공기와 수증기가 합한 게 무슨 공기예요? 습공기죠. 대부분 다 습공기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자, 건조공기 1kg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이죠. 수증기. 건조공기 1kg 속에 1kg이 있고 여기에 포함된 수증기량. 수증기량을 합한 질량에 대한 수증기량.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돼요. 요거에 대한 수증기량. 그 값을 뭐라고 한다? 절대 습도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학은 이렇게 따져요. 자, 보세요. 만약에 건조 공기가 1kg 여기 이 공간에 1kg 딱 있어요. 정확하게 이 공간에 1kg.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0.1kg,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죠.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건조공기 1kg이 있고요. 수증기를 뺀 건조공기가 딱 1kg.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0.1kg가 들어있다. 그럼 얘와 얘의 합한 질량에 대한 수증기량 몇 kg이면 0.1kg. 이해되셨죠? 요거를 우리가 절대 습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대 습도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보세요. 어느 공간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그 값은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있어요. 10도씨가 있다고 보세요. 10도씨. 예를 들어서 10도씨. 이 온도가 10도씨입니다. 건구 온도. 그 10도씨라는 공간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조사해 봤더니 약 8g이 들어가더라. 8g. 절대 습도는 수증기 양이죠. 한마디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증기 량. 일반적일 때는 1성미터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공학적으로는 건조공기 1kg에다가 들어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정의가 좀 틀리다고 약간.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10도씨일 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즉 절대 습도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8g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0도씨일 때 예를 들어서 온도를 높였어요. 이제 10도씨가 아니고 20도씨. 여기다 해볼까요? 그냥 여기 20도씨. 건고온도 20도씨일 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조사해 봤더니 얼마가 들어가나 조사해 봤더니 약 15g이 들어가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죠.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많아진다고요. 15g.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되겠나요? 요라고 볼까요? 여기 그냥 15g. 그럼 이렇게 선을 이어요.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점이 하나 찍히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러면 각 온도점마다의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즉 절대 습도 값을 온도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이 10도씨라고 볼게요. 10도씨.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8g입니다. 1세제곱미터는 공간이라고 그냥 보세요. 여기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몇 g이요? 8g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다량의 수증기 100g을 막 집어넣었어요. 이 공간에. 그럼 100g이 수증기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8g만 수증기로 존재하고 나머지 92g은 뭐가 돼요? 응결된 물방울로 존재해요. 그때는 수증기가 아니죠. 액체의 물방울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보시면 새벽의 온도가 최고 낮죠. 자 보통 낮에는 온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 비추고 낮에는 무슨 작용이 활발해요? 증발 작용이 활발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요. 자 많이 포함하고 그 온도에서는 높은 온도니까 낮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떨어지고 점점 기온이 떨어져서 새벽이 됐을 때가 온도가 제일 낮죠. 그러면 낮에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었는데 그 온도에서는 그 많은 수증기량을 다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뭐야? 수증기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어지죠. 그럼 남는 수증기는 어떻게 돼요? 응결될 거 아니에요. 응결.
그 응결된 게 바로 뭐예요? 안개 이런 형태로 물방울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개, 풀잎에 맺힌 이슬, 저런 뭐 벤치에 이렇게 만져보면 축축하죠? 응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절대 습도란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건조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에 대한 수증기량. 그러니까 그냥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일 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는 이렇게 배우셨어. 1세제곱미터라는 공간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값을 절대 습도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10도씨에서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8g, 20도씨에서는 15g. 이해 되셨죠? 자, 현재 공기가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요 상태라고 볼게요. 제가 이제 상대 습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 습도. 요점이에요. 요점. 요거 A점이라고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A점에서의 상대 습도를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 습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최대 수증기량. 그 온도에서 최대 수증기량. 그럼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최대 수증기량. 어려운 말로 하면 뭐야? 그 온도점에서의 절대 습도. 그 온도점에서 절대 습도분에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 지금 뭐예요? 현재 절대 습도 값입니다. 현재 습도 값. 제가 이거를 써드려요. 여러분 더 헷갈리시니까 차라리 안 써드릴게요.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통 습도는 몇 퍼센트냐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여기 퍼센트로 환산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A점의 습도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 습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구해보면, 아, 상대 습도가 개념이 뭔지 딱 아세요, 그냥.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자, 보세요. 현재 A점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볼게요. 이 A점의 온도에서. A점의 온도가 지금 몇 도죠? 20도죠. 20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15g. 15g. 그런데 A점은 현재 A점에서 최대 수증기량은 15g이지만 A점의 이 상태에서 현재 들어있는 A점의 수증기량은 몇 g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8g. 그럼 15g분의 8g 곱하기 100.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12 8 나누기 15 해보시면 되죠. 예, 50 약 볼게요. 53%예요. 53%. A점의 습도가 얼마라고요? 53%죠. 일반적인 공기는, 여러분, 일반적인 공기는 습도가 보통 50에서 60% 이렇게 되죠. 요즘 같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어떻습니까? 건조해지죠, 이제. 여름에는 보통 얼마예요? 70%예요, 습도가 70%. 그다음에 아주 더 습할 때는 80%까지만 올라가죠. 그래서 불쾌지수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현재 A점은 습도가 몇 퍼센트라고요? 53%예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그냥 어떻게 구하신다고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해서 현재 몇 퍼센트가 들어있냐를 따지는 거죠. 그게 53%. 그럼 보세요. 이 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대 습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여기 습도 몇 퍼센트예요? 요 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몇 g입니까? 20도씨에서 15g. 그 다음에 현재 들어있는 양도 얼마예요? 15g. 그럼 15분의 15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00% 나오죠. 그러니까 이 노란 선에 있는 이 점들의
상대 습도는 얼마냐? 그럼 다 몇 %짜리예요? 다 100%짜리예요. 100%. 그럼 A점은 현재 아직은 100%가 아니죠. 여러분 보셨듯이 계산해봤지만 53%예요. 53%. 그럼 이 A점에 있는 상태 53%의 A점에 습도가 53%인 이 A점에서 습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습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를 점점 더 넣어주면 되죠. 보세요. 현재 A점인데 수증기를 점점 넣어주면 수증기량을 많아진다니까. 많게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로 쭉쭉쭉쭉 올려요. 요즘에 딱 닿죠. 그럼 몇 %예요? 100%. 53,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겠죠. 자,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A점의 습도를 높이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노란 선에 닿게 하면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이 온도만 낮춰도 습도는 높아져요. 보세요. 현재 53%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점점 노란 선에 가까이. 여기에 딱 닿으면 몇 %가 돼요, 이제? 100%. 이게 되셨죠? 그래서 제가, 자, 현재 습도가 53%라고 쳐도 온도가 해가 떨어지고 새벽이 되면 될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면 이때 뭐예요?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응결. 그래서 안개가 낀다 이런 얘기죠. 안개. 그러면 A점에 온도를 떨어뜨릴 때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요 점에서 맺히기 시작하죠. 요 점의 온도값을 딱 읽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점 공기의 이슬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여러분, 점 그러는 건 다 뭐예요?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녹는 점, 녹는 온도. 끓는 점, 끓는 온도. 이슬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절대습도라는 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상대습도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해서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몇 % 들어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게 상대습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포화공기라는 건 뭐냐면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제 교재 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되실 거예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공기 온도에 따라 한계가 있으며,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최대 한도의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를 포화공기를 한다. 최대 한도. 지금 제가 최대 한도, 그 온도에 따라서 최대 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의 점들을 이은 선이 요 노란 선이죠. 요 노란 선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공기예요? 포화공기죠. 얘가 포화공기예요. 얘가 포화공기.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구역들에 있는 공기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 여기 구역에 있는 공기들은 포화가 안 된 공기죠. 그래서 이런 공기를 우리가 무슨 공기라고 그래요? 불포화 공기. 여기에 있는 공기는 포화를 넘어선 공기죠. 이쪽은 포화 상태가 넘어선 공기죠. 과포화 공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포화 공기는 요 노란 섬에 있는 점들. 그 다음에 무익 공기는 뭡니까? 무익 공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현재 공기가 A점에 있습니다. 온도는 20도고요. 습도는 53%. 지금 대략 비슷할 겁니다, 아마. 네, 저기 보면 지금 뭐 24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이 정도의 공기가 돼요. 얘가 온도가 새벽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면 딱 여기서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죠. 온도가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렇게 더 떨어졌다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요만큼의 수증기로 존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물방울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뭉쳐서 액화가 돼, 액화. 그 작은 물방울들이 막 떠다니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안개. 안개가 있는 그 공기를, 안개 모양으로 돼 있는 그 공기를
무입공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입공기. 그러니까 새벽에 딱 밖에 나갔더니 안개가 짜욱하고 꼈다. 무슨 공기예요? 그게 무입공기죠. 그게. 그 다음에 불포화 공기.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있는 공기들,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공기들, 제가 A점 같은 공기도 다 불포화 공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 공기들, 지금 이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 공기도 무슨 공기입니까? 당연히 불포화죠. 불포화. 불포화 공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대략 용어는 이해가 되셨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공기 상태에서 보면 건고 온도, 습도 온도, 노점 온도, 절대 습도 뭐 이렇게 말이 있어요. 상대 습도. 여러분 저는 지금 상대 습도까지 다 공부한 거예요. 맞죠? 절대 습도 다 설명드렸던 거고. 자, 건고 온도부터 볼게요. 이렇게 온도계가 두 개 있어요. 온도계가 두 개 있다고 보세요, 그냥. 유리제 온도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유리제 온도계입니다, 이렇게. 좀 그냥 대충 보세요. 자, 똑같은 온도계가 두 개가 있어요. 유리 온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 두 개를 걸어 놓은데, 얘는요, 뭐 명주 헝겊 같은 데다가 물을 축축하게 적셔놔요. 헝겊에다 물을. 하나는 그냥 놔두고, 하나는 온도계 구부에다가 물에 젖은 헝겊을 이렇게 말아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 값이 여기 정해지겠죠. 자, 현재 온도가 27도시다. 예를 들어서 이 공기 온도가. 그런데 물에 적신 헝겊을 말아놓은 이 온도계는 얘보다는 온도가 항상 낮게 나타나요. 왜 그래요? 지금 물에 적신 헝겊을 이렇게 감싸 놓으면 여기에 있는 물에서 무슨 작용을 일으켜요? 증발 작용을 일으키죠. 물 분자가 증발을 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달아나는 거죠. 여러분 증발 과정은 뭐예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잖아요.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을 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온도계에 있는 이 열을 흡수해서 달아나기 때문에 이 온도계는 이 온도보다는 온도가 어떻다? 항상 낮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온도는 25도씨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측정하는 온도가 바로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이 온도 측정하는 게 건고 온도. 이렇게 측정한 게 무슨 온도예요? 습고 온도. 여러분 그 다이소 가시면 건습구 습도계라 해가지고 이거 팔아요. 물건 못 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 이렇게 돼 있고요. 플라스틱 판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물을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 조그만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온도계 구부 밑에. 그 밑에 헝겊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요.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한 가지 참고로, 이쪽은 뭐냐면 건고 온도. 여기를 건고 온도. 얘는 온도차. 뭐 제품마다 좀 틀리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요. 건고 온도 현재 몇 도씨예요? 27도씨. 그럼 여기에 여기에요. 5, 6, 7, 8, 9, 10, 11, 12, 15, 27, 28, 29, 30 막 쭉 있어요. 그럼 27이라는 건고 온도 숫자를 찾고요. 현재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의 온도차가 몇 도씨입니까? 2도씨. 그럼 여기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건고 온도 27도씨,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의 온도차가 2도씨. 이걸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요. 여기에 숫자가 써져 있어요. 숫자. 예를 들어서 60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어요. 아, 그러면 현재 습도가 몇 %다? 60%를 알려주는 건습구 습도계. 다이소 가면 팝니다. 싸요. 3,000원이에요, 3,000원. 습도계요.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여러분, 건구 온도와 숙구 온도의 차가 크다. 건숙구 온도 차. 건구 온도와 숙구의 온도 차입니다, 지금. 건숙구의 온도 차가 크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온도 차가 크다는 얘기는, 자, 건구 온도는 그냥 공기 온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거죠. 근데 이 숙구 온도는 뭐에 의해서 좌우돼요? 물론 건구 온도도 중요하지만 증발을 많이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에 따라서 온도 차가 틀려진다고요. 보세요. 현재는 제가 25도 시작했는데 이 실내가 아주 건조해. 그래서 증발작용이 건조할수록 증발작용이 활발하죠. 증발작용이 활발해. 그럼 25도가 아니고 24, 23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건구와 숙구의 온도차가 어때요? 커지는 거죠. 커진다는 얘기는 증발작용이 활발하다. 그럼 증발작용이 왜 활발해져요? 건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조할수록 증발작용이 활발하다. 건숙구, 자 보세요. 건숙구 온도차가 크다. 증발작용이 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증발작용이 활발해요? 대기가 건조하다는 증거죠. 즉 습도가 낮다는 얘기죠. 건조하다, 습도가 낮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건구와 숙구의 온도차가 작다, 아주 작아. 작다는 얘기는 증발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잘. 왜요? 대기가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장마 기간 한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 이 보통 습도가 90%도 넘어가요. 장마 때는. 그래서 보세요. 며칠 계속 비가 내리는 날은 이렇게 책을 만져봐도 어떻습니까? 책이 눅눅해지죠. 우리는 금방 알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저희 같은 직업은 금방 알아요. 습도가 높은 거. 왜요? 분필이에요, 분필. 얘가 수분을 얼마나 잘 흡수하겠어요? 그냥 똑똑 다 부러지죠. 똑똑 다 부러집니다. 습기를 머금어가고. 자, 요거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건숙구의 온도차가 크다. 증발작용이 활발하다 이런 얘기죠. 대기가 건조하다. 즉 습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구 온도, 숙구 온도는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정의만 잘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노점 온도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노점 온도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그래서 얘를 이슬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노점 온도라고도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슬 노자를 써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노점 온도. 자, 노점 온도 설명드렸고, 절대습도 보세요. 이제 거기 건조 공기 1kg과, 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말로만 하면 이게 좀 여러분이 좀 딱 와닿지가 않는데, 자, 건조 공기 1kg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 그래서 제가 더한 겁니다. 여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합한 거에 대한 뭐예요? 수증기량. 그래서 요거의 질량은 kg-로 본 거고요. 요거의 질량은 뭘로 본 거예요? kg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다시를 왜 붙이냐?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한 이거.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대한이라는 말이 붙은 게 분모에 있는 겁니다. 항상. 여기 보세요. 여러분, 2분의 1이라고 쓴 거는 2에 대한 1의 값을 0.5로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대한이라는 건 분모에 붙이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수증기량, 그러니까 대한이 어디에 가야 돼요? 분모. 요거의 단위가 분모에 가야 되고요. 요거의 단위가 어디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야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다시를 안 붙이면 kg/kg
생략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킬로그램 다시를 그냥 붙인 겁니다. 다시. 이해 되셨죠? 그래서 거기 절대습도 이제 봤는데, 자, 거기 보면 절대습도의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여러분, 이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절대습도값 X. 문제에 나와요. 얘는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미 절대습도 이 수증기량 구하는 공식을요 만들어 놨어요.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0.622 곱하기 대기압 마이너스 수증기. 수증기 원래 분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수증기 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분압. 분해 뭐예요? 수증기 분압. 이거 공식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0.622 곱하기 대기압 마이너스 수증기 분압. 분해 수증기 분압. 자, 보세요.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대기압. 여러분, 대기압 많이 공부하셨죠, 그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무게에 의해서 나타내는 압력값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기라고 하는 거는 큰 공기층을 대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대기 속에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공기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공기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수증기가 하나도 없는 건조공기 분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수증기 분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기압을. 근데 우리는 굳이 건조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분압, 수증기 분압을 따로따로 계산을 안 했었죠, 그동안. 그냥 대기압 이렇게만 계산했잖아요. 근데 원칙은 대기압이라는 거는 건조공기, 공기의 분압과 수증기 분압을 합쳐진 압력을 우리가 그냥 대기압이다라고 그냥 썼던 거죠. 그 값이 1.0332. 그 1.033이라는 값 속에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따로 있는 거고, 수증기가 누르는 압력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합한 게 대기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요 공식은 꼭 하나 정리해서 문제 나오니까 꼭 외우시면 됩니다. 자, 상대습도 구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 아시죠, 이제? 그거 뭐 공식이 그냥 난수표처럼 써져 있는데,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포화도라는 말이 있고 비교습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길어져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상대습도 배우셨죠? 비교습도는 그냥 상대습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냥 비슷한 개념. 비교습도라는 게 뭐, 포화도 또는 비교습도라는 말이 있는데 거의 상대습도와 조금 유사한 값을 가져요. 근데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여미 비교습도의 정의하고 상대습도의 정의가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실 그 값은 비슷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요거 제가 건습구 습도 개혁을 할 때 하나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 우리 통풍식 건습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건습구 습도계, 그냥 건습계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상태로 있는 거. 근데 그 통풍식 건습계라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여기다 하나 그냥 그려.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물에 적신 헝겊을 한쪽에다 말아놨다고 생각하, 얘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 화장실이나 또는 아파트 옥상에 보면 실내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팬 돌아가죠? 자연 대류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얘는 자연 대류는 아니고 원래 여기다가 태엽을 감아놔요. 태엽, 시계처럼. 태엽을 이렇게 감아놔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요. 뺑글뺑글 돌아가게.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위로 흡입되겠죠? 흡입되면서 증발을 일으키는 거죠. 얘를 강제로 증발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통풍식 건습계. 얘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습계라면 뭐 특별히 우리가 대류를 주진 않잖아요. 기류를 주진 않잖아요. 얘는. 근데 얘는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강제로 통풍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통풍식 건습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정확한 습도가시를 좀 읽을 수 있어요. 비교적 정확한 습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한다고요? 통풍식 건습계. 통풍식 건습계.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실력이 지금 별로 없어서. 근데 이해는 하시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비체적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용어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여기. 비체적. 그냥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1kg의 무게를 가진 건조 공기를 하면은 습공기가 차지하는 체적을 비체적이라 한다. 그냥 1kg의 건조 공기 가진 체적.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요? 1kg당 건조 공기 1kg이 차지하고 있는 그 습공기 체적. 체적이니까 부피죠, 부피. 그 부피 단위 뭘 쓰겠어요? 당연히 세제곱미터 쓰겠죠. 비체적. 단위 질량당 습공기 체적. 그걸 우리가 그냥 비체적, 체적을 비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일정하게 하고요? 질량값을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비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적을 비교한다. 그래서 비체적이에요. 비체적. 단위 이렇게 쓴다는 것만 하나 그냥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네, 뒤에 넘겨서 164쪽에 뭐 이건 필요 없고요. 엔탈피만 보세요. 거기 엔탈피. 이건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준. 건공기 엔탈피는 0도씨 건조공기를 얼마로 한다고요? 0도씨 건공기 엔탈피는 0도씨 건조공기를 0으로 하고, 수증기 엔탈피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수증기니까 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죠. 0도씨 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공기는 건조공기를 0으로 하는 거 기준을 삼고요. 건조공기로. 수증기는 물을 기준으로 삼다 이런 얘기죠. 0도씨. 0도씨 때 물을 0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준 정해 놓은 것만, 이건 앞에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정해 놓은 숫자예요. 그냥 0으로 정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